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도 기름값도 12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에 공공요금, 기름값까지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분야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에서 4%대까지 올랐습니다. 공업 제품과 서비스 물가 역시 2.7%까지 인상됐고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물가는 무려 21.6%대까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 등 불량 기상 여건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었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외식비 등 음식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충청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하락했던 소비자 물가는 다시 오름세로 반전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각각 3.4%, 2.5%, 2.9% 인상됐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추석 명절 차례상 상차림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 10개 가격은 32,200원으로 평년보다 7,060원, 거의 30%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배추, 시금치, 무도 평년보다 30-40% 이상 올랐고 수산물도 품목별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태는 공급량 부족으로 지난해에 비해 14.8% 오름세에 거래되었고 고등어는 생산 부진에 따라 5.3% 인상되었고 조기는 최근 어항이 나빠 생산이 줄어 가격이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름값도 12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피넷 조사 결과 대전 지역 유가는 리터당 평균 휘발유 1,779원, 경유 1,691원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7월에 비해 1,300원에서 1,500원 이상 오른 데다 2,000원대까지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거북이 걷듯이 천천히 내려가고 오를 때는 또 토끼 뛰듯이 껑충껑충 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유 금액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추석 명절이 길어지면서 고향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졌지만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을 하던 직업군인을 붙잡았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유성 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km가량 추격한 끝에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30대 직업군인 A씨를 붙잡아 군 수사당국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A씨는 정차한 차량과 부딪히는 등 위태롭게 운전을 이어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긴급 상황을 알아챈 시민들이 함께 도주로를 막아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하는 수법으로 5억 원가량을 가로챈 1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휴대전화가 고장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며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이를 취소해 환불받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총책이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배에 나섰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여야 격전지이자 전국 민심의 축소판으로 불렸던 곳인 만큼 선거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망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을 모두 석권하며 대전, 세종, 충남 중 1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충남에서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2년 뒤 실시된 지방선거에선 대전, 세종, 충남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선거 결과가 전국적인 민심의 방향을 갈랐던 만큼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 여야 모두 한치 양보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 공정과 상식에 맞고 법률을 바로잡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정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충청의 아들이라서 충청권 발전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얻은 게 없다라고 하는 좀 상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 관심 선거구를 서구갑을 꼽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7선 도전 여부에 따라 나머지 대전 지역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유성을 역시 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관심입니다. 11석이 걸려있는 충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몰아준 전례가 없었던 지역인 만큼 여야 모두 안심하긴 이릅니다. 세종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었던 만큼 여야 후보군의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충청권 표심이 아직 안개 속인 상황에서 여야는 조직을 정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로 정기국회가 멈춰서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들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 지도부가 물러나며 본회의 일정이 사실상 불발됐고 통과가 유력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도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확보됐지만 국회에서 규칙안이 통과하지 못해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야당 요청으로 다음 달 5일로 연기돼 우주항공청 위상과 위치, 항우연 편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근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자체들마다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거나 감축되면서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직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공약 사업부서 역할이 타 실과와 중복되거나 동떨어진 일을 하는 부서를 하나로 묶어놓는 등 조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투자 유치 등을 포함해 로컬푸드, 동물위생 방역과까지 8개 과가 한국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와 관계없는 이질적 업무가 섞여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전의 경우 전략사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 등 타 시도 대부분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업부서로 불리는 미래전략본부는 해체 필요성이 나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영주차장 개발, 한글도시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이 주 업무인데 이미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등 기존 업무를 해오던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신설기구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국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부산 신공항, 대전 트램처럼 타 시도는 신속 대응이 필요한 조직들인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국을 한시적 기구로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의 문제는 외면한다면 공직을 떠나거나 거꾸로 일을 안 하는 기형적인 세종시 공직 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그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종시도 조직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지자체별 실국 개수를 제한해 인구가 적은 세종의 경우 일반 실국은 8개, 한시적 기구 2개까지밖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행안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며 규정이 개정되면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와 연계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 시점에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민호호의 색깔도 살리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직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짧은 거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나경선 판사는 지난해 9월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수미터를 전진해 식당 근처 화분 등을 들이받은 26살 A씨에 대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리막길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사고가 났을 수 있고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 이후에도 차 안에서 잠을 자진 않았을 거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아산산단 개발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이 공익을 가장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탕정 테크노 시행사가 산단 승인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과 옮긴 사무실 모두 유력 정치인 2명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했으며 시행사 고문도 과거 충남도청 관련 부서 퇴직 공무원이었다며 인허가 과정의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 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대전교육청이 본청을 포함해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차장 등 모두 198곳을 개방하며 세종교육청 99곳, 충남교육청은 632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학교와 기관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 등 운영 현황이 달라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주차 시간 및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3 대백제전이 막을 올린 지난 주말 역대 최다 인파가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강 신강공원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만 3만 명이 찾는 등 개막 첫날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고 어제도 11만 6천 명이 다녀가며 개막 첫 주말 31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의 오프닝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부여에서도 주 행사장을 중심으로 지난 주말 약 15만 명의 인파가 찾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추석 명절에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인한 황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역대급 흥행몰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